코로나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달 금리는 동결됐지만 한 금통위원은 인상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 방향 회의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지만은 어떤 지원의 경기 회복세, 그다음에 물가 오름세 확대, 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난 5월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또 하나의 인상 신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승범 금통위원 한 명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의원은 한은내에서 대표적인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어가며 영끌과 금융 취약계층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실상 금융 불균형 해소에 가장 지금 역점을 둬야 될 때다, 통화정책 운영에서. 그런데 이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원이 한정된 만큼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내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늘 발언이 다소 의미심장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네. 오늘 이주열 총재 발언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 중앙은행 총재의 말은 보통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시지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멘트를 살펴보자면 이 문구는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변동할 때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금리 변동 시기에도 모두 사용이 됐고요. 또 특히 올해 들어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또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도 나왔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2018년 10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빌어봤을 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점칠 만한 문구들이 엿보인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확산세가 이번 계산에 좀 포함이 된 겁니까?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을 이제 의식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 결정문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전인 5월에 나온 결정문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의결문에 이제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문장이 이번 결정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확산으로 바꾼 거죠. 좀 더 표현 수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꾸준히 금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지금 올려도 이것이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지 어떤 긴축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배 기자가 아주 문구를 꼼꼼하게 짚어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조에 변함이 없다 이런 거를 대충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대유행이 성장률에 별다른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본 건가요? 이제 나온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요즘 확산을 하면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2차 추경의 효과가 이것을 상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게다가
이 여전히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올해 GDP 성장률도 지난 5월에 이제 전망을 할 때 4%를 내놨었는데 이번 달에도 이 4%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GDP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아직까지는 이제 4차 유행의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조금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를 이제 5월 예측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2% 초중반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제 이 총재는 물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서 다음 달에 있을 회의를 거쳐서 전망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부채가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차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환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뭐 당연히 차주들이 상환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한은의 초점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가량 진행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총 8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는 아예 변함이 없거나 혹은 심지어 이익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고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B2나 영끌을 이용해서 대출을 할 시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시각을 드러내면서 어떤 강경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을 했습니다. 예. 재정 정책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해당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왜 그냥 가볍게 넘길 리가 있겠습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그야말로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재정 정책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걸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 지금 정부의 추경을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네, 올해 안에 금통위가 이제 3번 남았는데 방역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이에 이제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네, 8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재가 직접 다음 회의에는 이제 통화 정책 완화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남겼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도 등장한 만큼 어떤 기준금리가 변할 가능성도 올라가서 이제 이 다음 회의를 꾸준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번지면서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 악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결국 도산으로 내몰려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빚 폭탄을 줄이기 위해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금은 47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나 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 대표업종인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평균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어 12에서 15%에 달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대출 규모가 3배나 커졌습니다. 더욱 문제는 별다른 출구 전략 없이 자영업자의 빚만 쌓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4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 제한 강화로 빚 갚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은 올 9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당국이 대출금이나 이자 상환 시기를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부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대출 부실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뭐가 생존하는 소상공인이고 뭐는 완전 좀비처럼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지 이 대출 기회에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우르르 나왔을 때 그 나중에 잠재적인 부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은행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최저임금까지 올라 자영업자의 빚 폭발력이 커진 만큼 특정 시점에 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디폴트가 날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고요. 낮은 금리를 적용한 뭐 햇살론이라든 뭐 디딤돌론이라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안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비공식적으로 은행들과 만나 유예 조치 종료 관련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우려감이 커지는 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엔터나 게임처럼 성장성이 부각되는 산업군으로 수요가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정경준 기자입니다. 7월 현재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4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초 19조 3천억 원과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두산중공업과 하이브, 삼성전자, 코스닥 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와 시젠, 펄어비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달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간 이들 종목의 상승률은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실적 등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에 투자하면서 선전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융자가 몰리는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일 거냐면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요. 바이오 쪽은 위험성은 높지만 잠재력도 있는 그런 업종인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잠재력은 크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등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국발 조기 긴축 가능성과 델타 변이발 코로나 대유행 등이 자칫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경우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단기 수익률에 베팅하는 소위 비투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